여러분의 아침을 유쾌하게 열어드립니다. 조충현의 럭키 세븐. 학교 다닐 때보다 역사 상식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반주원에 들리는 역사, 한국사 강사 반주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진아님이 이야우 반쌤이 더 막. 아, 네, 그렇군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반쌤. 감사합니다. 여기 많은 분들 또 함께 해주시는데, 네, 좀 상당히 기대가 되면서 오늘은 또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올해의 띠, 제가 또 돼지 멱다는 소리가 예. 돼지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네. 2부. 자, 제가 뭐 하나 시작하자마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다짜고짜 퀴즈는 아니고요. 다짜고짜 퀴즈 아니고. 오늘은 서술형으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서술형. 네. 서술형. 자,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사실 너무 가깝게 이웃하고 있잖아요. 네. 중국은 돼지고기 요리가 굉장히 발달한 거 아시죠? 자, 우리나라에서 중국집이라고 하는 곳에 음식을 시켜도 정말 돼지고기 요리가 다양하잖아요.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역사적으로는 소고기를 더 선호했습니다. 물론 넉넉하게 먹었다는 뜻은 아닌데요. 네. 어쨌거나 왜 돼지고기는 우리 역사 속에서 좀 덜 발달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랑 굉장히 또 이런 역사적으로 계속 얽히고 설키고 해서 너무 얘네들이 질린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도 보기 싫은 거예요. 얘네 뭐 먹어? 돼지? 나 너무 싫어. 그냥 그러다 보니까 네. 중국이 좀 그런 것들이 싫어가지고. 아, 진짜로요. 그래서 원앙 소리로. 네, 그래서 돼지는 안 먹고 이제 소만 먹는 걸로. 아니요, 소는 또 비싼데.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가 돼지를 꺼려했던 건요. 좀 의외의 이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주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소는요. 사실 자주는 못 먹죠. 네. 너무 고가인데다가 결정적으로 소는 농기구죠. 자,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경운기를 삶아 먹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처럼 소는 농기구였고요. 돼지고기를 기피하게 된 이유는 사실 크게 보자면 한 두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자, 일단 말은 교통수단이죠. 네. 군사적으로 대단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리고 소는 말씀드린 그대로 농기구. 농경기구.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돼지는 사실 하는 일 별로 없이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논이나 밭에 들어가서 곡식들을 망가뜨리고 어마어마한 식욕을 발휘해서 그것들을 먹어 치웠던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우리 농민들에게는 골칫거리라는 생각에 별로 환영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네. 그것보다 더 컸던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자, 소가 뭘 먹고 클까요? 소가요? 네. 여물이요. 그렇죠. 바로 풀입니다. 풀. 네. 자, 그 풀을 인간이 먹을 수 있을까요? 안 먹어요. 네, 못 먹습니다. 자, 우리는 먹을 것이 겹치지 않는 거죠. 잡식이야. 네. 그래서 소는 사실 기르고 있었는데요. 네. 돼지 같은 경우는 인간이 먹을 것들을 모두 함께 먹다 보니까 사실 그 돼지 키우는 먹이를 주느니 그걸 내가 먹는 편이 훨씬 이로웠던 거죠. 라이벌이라서. 네. 라이벌이라서 내 입 뺏어가니까. 사실 그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사실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살생을 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전반적으로 돼지를 비롯한 각종 이 가축들은 육식보다는. 먹기 위한 가축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생을 하는 걸 즐겨하진 않았던 거죠. 그렇구나.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중국은 돼지고기가 너무나 많은 요리로 발달한 반면에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적게 발달한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극한 직업은 주부님께서 소는 누가 키우나? 소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하셨는데 아니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재밌네요. 그럼 요즘에 근데 삼겹살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상님들도 돼지고기를 저는 그렇게 가까이 하고 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럼 언제부터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네. 가까이 하고 살 수 없었던 부분을 조금만 상상해 보시면 네.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너무 귀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결정적으로 생고기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생고기를. 없었겠죠. 그렇죠. 냉장고도 없고 요즘에는 주부님들 김치 냉장고에다가도 여러 가지 고기 양념해서 넣기도 하시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 당시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양념하지 않은 생고기를 몇 덩어리씩 막 생으로 다 구워서 먹는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사치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삼겹살, 목살 이런 것들을 덩어리로 생으로 구워서 제대로 먹기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양돈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1980, 90년대 이 무렵이 되어야 비로소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삼겹살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80년대 제가 82년도에 태어났거든요. 네. 제가 태어날 때쯤에 그냥 저는 당연히 이래 먹는 줄 알고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그게 아니었구나. 네, 맞습니다. 전 옛 조상님부터 그럴 줄 알았는데 어머 소름 돋네요. 네, 의외죠. 네, 진짜 의외인데요. 80년대 야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은 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
이제는 황금돼지의 기회는 아니겠습니까? 돼지와 관련된 인물들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혹시 저팔계? 왜 이러시오? 왜 이러시오? 삼장법상 이건 아니고요. 네. 자, 저는 지금부터는 퀴즈를. 바주카포. 네. 사오정. 자, 지금부터는 이제 퀴즈를 뭐 너무 기다리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다짜고짜 퀴즈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요. 묻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하는 이 역사 속 위인은요. 너무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제가 아는 설명을 듣고 에디슨. 땡. 자, 제가 하는 설명을 들으시고요. 이 설명과 맞는 역사 속 인물을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 번쯤 골라보신다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네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고구려 19대 왕입니다. 18살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라서 소수리망, 고국양왕 이런 사람들이 쫙 갖추어준 바탕을 토대로 정복전쟁을 수행했고요.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영토를 넓혔기 때문에 이름 안에 광활하게 영토를 개척했다. 이런 말이 들어있는데요. 네, 바로 정답 나오죠. 바로 광개토대왕은 돼지띠 위인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짝 짚고 넘어가자면요. 그래서 고구려 최고의 영토는 광개토대왕 땐가봐 땡입니다. 실제로 그 뒤를 이어서 장수왕이 남쪽으로 더 넓은 영토를 넓히고요. 전체 면적으로 보자면 고구려는 문자왕 때 가장 넓은 영토를 갖게 됐죠. 자, 두 번째 인물입니다. 이 인물도 광개토대왕 못지않은 인물입니다. 신라 제29대 왕이었던 인물입니다. 진지왕의 손자였고요. 사실 이찬 용춘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진평왕의 딸인 천명부인이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인은 김유신의 여동생이었던 문희였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삼국통일을 완성한 걸로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백제까지만 멸망시키고 아깝게도 운명을 달리했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힌트는 태종 짠짠 왕입니다. 태종? 자, 시간을 많이 들일 수 없어서 바로 태종무열왕 김춘추죠. 자, 김춘추는 바로 돼지띠 인물이었습니다. 네. 여기 막 정답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춘추. 틀렸습니다. 춘추는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더 유명한 세 번째 인물. 자, 이분은 정말 많이 맞추실 수 있을 텐데요. 혹시 저 아니에요, 저? 아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사옵니까. 자, 이 인물은 제가 어느 나라를 건국했는지를 말해버리면 바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은 2대에 걸쳐서 사실상 왕이 되고요. 이제 그 이후부터는 손주들이 왕이 되기 시작을 하죠. 예, 바로 이 사람이 500년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역사 중 이 나라를 개국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성계죠. 1388년 위화도해군으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고려의 문을 닫게 만들었던 인물. 답이 너무 일찍 나왔네요. 바로 이성계입니다. 왕건 아니에요? 한가람님. 이성계는 돼지띠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더 궁금하신 위인들 사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요 사람 한 명 물어보고 꼭 지나가야 될 것 같네요. 돼지띠 누구 자, 이분은요. 1899년에 태어나서 1931년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아동문학의 보급, 아동보호운동의 선구자였던 아동문학가였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순수 아동 잡지였던 어린이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바로 어린이 날이 제정된 것이죠. 자, 이분은 누구일까요? 소파 방정. 맞습니다. 딩동댕. 네,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님도 역시 돼지띠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방정환 씨. 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되게 좋아요. 제가 머릿속에 있었는데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 사실 이분들 외에도요. 허난설원 이런 분들도 모두 돼지띠 위인들이죠. 방정환 선생님까지 돼지띠 인물 굉장히 다양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쯤에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수업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돼지띠 위인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 김윤숙님이요. 선생님 여전히 멋지고 우아하심. 이거 모르셨어요? 김윤숙님 몰랐어. 여전이라는 말이 참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써니데이님이 아이들이 반주원 선생님 역사 이야기에 푹 빠져가지고 한국사 시험에 도전해보겠다고 선언했어요. 네. 한국사 인증시험 이제 일찍 준비하시면 당연히 좋고요. 1급부터 6급까지 있으니까 열심히 하셔서 1급 꼭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6급까지 있는지 전 몰랐어. 만인의 연희님이 아들이 역사왕입니다. 학교 가야 하는데 방송 끝나고 간답니다. 열혈 애청자라고 하시네요. 네, 지각 안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역시 선생님이 그게 먼저 더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반면 또 장경희 님이 저희 황금돼지띠 딸이 역사를 너무 좋아하는데 시간이 늦어 못 듣네요. 아쉽지만 저만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요럴 때는요. 저희 이 코너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듣게 된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팟캐스트 초록 검색창 그리고 너튜브에서
조충현의 럭키쌤 검색하면 날짜별로 반주원에 들리는 역사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몰랐어. 이제부터 아시면 돼요. 자, 아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수업 돼지 이야기 2탄 함께하고 계시는데 좀 그 노래 듣기 전에 그 역사 속 돼지띠 인물 위인들 만나봤는데 또 어떤 인물들이 있나요? 자, 우리가 앞에서 만나봤던 인물들은요. 네네. 모두 우리나라 사람이죠. 우리. 자, 그분들은 본인들이 무슨 띠인지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하는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무슨 띠인지 모르고 있을 겁니다. 외국 사람들. 네, 맞습니다. 에디슨. 아, 땡이고요. 에디슨 자, 요건 제가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아, 네. 힐러리 클린턴은 돼지띠입니다. 자, 몰랐어. 그리고 네, 네. 장제스 전 대만 총통도 역시나 돼지띠고요. 아, 진짜요? 그리고 이 사람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도 네. 돼지띠입니다. 아, 진짜요? 네. 자, 이런 분들은 모두 나중에 만나고 꼭 얘기해드려야 그렇죠. 돼요. 모두 본인들이 돼지띠인 걸 모르고 있을 테니까요. 피그띠. 예, 혹시라도 인스타에서 팔로우하시거나 네. 기타 등등 하시는 분들은 네. 돼지띠라는 거 한번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예, 글쎄 고마워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인별그램에 한번 네. 제가 DM 날려봐야겠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아저씨한테 돼지띠였다는 거 말씀드리고, 야,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 돼지로 알아보는 또 재밌는 상식도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재밌는 상식 다른 게 아니라 지명인데요. 지명? 이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대단히 여러 분 지명? 계실 겁니다. 네. 돼지랑 관련된 지명이 의외로 많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몰라요. 자, 그렇다면 한번 맞춰보죠, 우리가. 몰랐어. 자, 정말 중요한 힌트는요. 네. 돼지를 부르는 옛 말은 돛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곳은요. 돛 우름산이라는 말에서부터 유래된 지명을 갖고 있습니다. 잼 아저씨랑 문제 풀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네. 그럼 제가 돛. 이거에 얽힌 구전 설화를 간단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자,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이 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돼지가 효성이 엄청 지극한 효자를 구해줬다는 전설이 깃든 산인데요. 자,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어느 효자가 어느 날 약초를 뜯으려고 절벽에 올라갔습니다. 밧줄 하나에 몸을 대롱대롱 매달고 그 절벽 밑에서 약초를 막 캐고 있었는데요. 네. 절벽 위에서 돼지가 너무 어마어마한 소리로 우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저럴까? 허겁지겁 결국 밧줄을 타고 절벽 올라왔어요? 위로 다시 올라갔는데요. 아, 나 떨어진 줄 알았네. 깜짝 놀랍게도 놀랐네. 그 밧줄이 이미 거의 다 갈가져서 이제 진짜? 대롱대롱 조금만 있었으면 사실은 그 절벽 밑으로 거의 뭐- 떨어져서 내 운명을 달리하는 거의 뭐 일이었던 오수의 거죠. 개네요. 그렇죠. 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을 돼지의 살려. 울음 덕분에 네. 효자는 목숨을 구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음. 이 전설 때문에 이 산에 이름이 생긴 겁니다. 돼지라는 뜻의 돛, 그리고 돼지가 울었다는 울음, 그리고 뒤에다 산. 이렇게 해서 돛, 울음, 산이라는 말이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법칙들에 의해서 바뀌었겠죠. 네, 바로 도드람산이 됩니다. 도드람. 네, 이 도드람산이라고 하는 산은 네. 실은 경기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나름 유명한 산이죠. 아, 몰랐어.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지명도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예. 자, 돼지를 뜻하는 한자 어떤 음의 한자가 있을까요? 돼지해. 네, 그리고 돼지저 뭐 이런 돼지저. 것들 혹은 맥 이런 말들은 모두 돼지를 뜻하는 한자가 되는데요. 예. 경남 통영에는 통영. 바로 이 돼지를 뜻하는 저자가 들어가 있는 지명이 있습니다. 뭐 있죠? 네, 왜냐하면 이 마을 동남쪽 산등성이가요 네. 마치 돼지처럼 생겼다라는 것 때문에 이름이 붙었는데요. 네. 바로 그 이름은 저산리입니다. 저산리. 네, 실제로 경남 통영에 가시면 이 저산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강원도 양구군에 가면 해안면 지명은 여러분 딱 생각하실 때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그럼 왠지 해안면은 어떤 지형이 떠오르시나요? 바다가 떠오르시죠. 네. 그런데 이 해자는 돼지 해자입니다. 몰랐어. 네, 그래서 바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아무 상관없었군요. 네, 이 지역이 사실은 예. 해안 분지여서 예로부터 뱀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뱀만.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돼지와 뱀은 천적이죠. 네, 그래서 이 뱀에 의한 주민의 피해를 줄이려고 지나가던 유명한 도사님께서 항상 우리나라 옛 이야기에 등장하시잖아요. 네네. 자, 그분이 이 지명에다가 이 돼지 해자를 넣어라. 그러면 뱀에 의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후로 그 마을 주민들은 돼지 해자를 넣어서 해안면이라는 지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재밌다. 너무 재밌네요. 지명 얘기 들으니까 네. 뭐 신화 뭐 전설 같기도 하고. 그렇죠. 또 다른 거 딴 거 있어요? 물론 있죠. 많다. 너무 되게 많습니다. 야, 돼지 자, 관련된 이렇게 이번에는 조금 더 신기한 걸 알려드릴까요? 나 무서운데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네. 돼지랑 관련된 지명 가운데 가장 긴 건 뭘까요?
자, 이번에는 관련 지명인데요. 돼야지. 가장 긴 것입니다. 가장 긴 것입니다. 이런. 돼야지. 전 사실 내면서 예상은 했거든요. 그래? 분명히 조르디는 둬야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돼야지네요. 네. 자, 그런데 여기는 민망해. 이름이 재미있기도 하고 네. 해학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자, 여기가 산이 굉장히 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가 여기에 올라가다가 굴러떨어져 죽고 또 올라가다가 굴러떨어져 죽고 자, 너무나 산이 험해서 돼지가 굴러떨어져 죽은 곳이라는 이 지명은요. 잘 들으세요. 네.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에 정말 있습니다. 네. 자, 골짜기의 이름은요. 도야지 둥그러 죽은 골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선생님,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에 있는 골짜기의 이거 이름. 다시 듣기 되는 거 아시죠? 알지요. 초록 검색창 그리고 너튜브. 그럼요. 거짓말하시면 계속 이거. 참 가르치는 사람이 어찌 거짓말을 하겠사옵니까? 이런 지명이 있다고요? 예. 도야지 제가 뭐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제 몸무게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말하면 솔직하게 얘기할까 봐요. 그렇죠. 89kg인데. 네. 자,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사오정. 자, 도야지 둥그러 죽은 골이라는 진짜요? 골짜기는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한테 거짓말이라고 막 몰아세우시니까 네. 제가 좀 더 신기한 걸 하나 들려드릴게요. 네네. 제사 지낼 때 돼지목 쓰시죠? 네. 가끔 이제 쓰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보면 돼지목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려면 돼지목을 잘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사 지낼 때 돼지목을 자르던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향교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쓰던 돼지목을 자르는 곳, 전북 남원군 운봉면 공안리에 가면 돼지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내려는 퀴즈는 이게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목을 주로 자르던 곳 중에요. 경남 창녕군 고안면 감리에 가면 여기는 제사 지내던 돼지목을 주로 자르던 곳이야 라고 해서 이름이 붙어있는 동네 지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돼지 목 자르다만 댕이입니다. 네. 제가요 경남 창녕이랬죠. 제가 창녕교씨예요. 경남 창녕군 진짜. 고양면 감리에 가시면 실제로 돼지 목 자르다만 댕이 요거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창녕에 계신 분 진짜 돼지 목 자르다만 댕이죠, 댕이. 돼지 목 자르다만 댕이 있습니까? 저 너무 궁금하네, 지금. 네. 실제로 초록 검색창에 넣어보셔도 뜨고 있고요. 너무 신기한데요? 자,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네. 이 돛 죽은 산밭, 그러니까 돛이 돼지잖아요. 네. 그래서 돛 죽은 산밭이라고 하는 지명도 실제로 있어서 네. 아까 우리 조르디께서 이렇게 돼지 관련 지명이 많아요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전국의 돼지 관련 지명은 무려 2,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2,000개요? 와, 네. 나 근데 돼지고기집만 이렇게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 그래서 사실은 이 돼지랑 관련된 속담도 정말 많은 거잖아요. 속담 뭐 있어요? 아니, 아까 우리 조르디님께서 방금 이런 말씀하셨어요. 돼지 멱다는 소리라는 말 했잖아요. 자, 실제로 이제 돼지가 죽을 때 내는 소리가 돼지 멱다는 소리인데 맞아. 요 돼지 멱다는 소리라는 그 속담 자체는 쓸데없이 큰 소리로 고성을 지를 때 우리가 쓰는 말이죠.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 자,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보물을 줘도 소용없어. 네. 이럴 때도 돼지가 등장하죠. 진주목걸이. 맞습니다. 바로 돼지목의 진주목걸이고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좀 잔인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건데요, 또? 자, 우리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는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네네네. 이거의 돼지 버전이 있습니다. 뭐야? 뭘까요? 모르겠어요. 돼지 꼬리 잡고 순대 달라고 한다. 이런 말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돼지 입장에서 너무 가슴 아팠겠죠. 근데 맛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자, 이거 외에도 뭐 너무 많이 있는데요. 네네.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까요? 더 가르쳐 주세요. 돼지고기를 넣고 끓인 국에 돼지고기가 있으나마나 할 정도로 너무 적게 들어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 우리 보통 돼지가 발만 담궜어?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돼지. 네, 그런데 이거랑 관련된 속담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예요? 돼지 몇 감은 물입니다. 바로 돼지가 거기서 아주 샤워를 즐겁게 즐기고 나온 정도의 고깃국물밖에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군요. 네. 3314님이 제가 지금 방금 몰랐어 하려고 했거든요. 네. 몰랐어 안 하시면 좋겠다고 해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은정 님이요. 저의 지역 나와서 놀랬대요. 저희가 지금 지역명 여러 곳 저희 소개해드렸는데 그중에 한 곳이었나 봐요. 그리고 오드리 님도 돼지 지명이 무지 많네요. 돼지 없었으면 어쩔 뻔. 사실 그래서 돼지랑 관련된 요 마지막 속담을 제가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네, 마지막 이건 하나 시사하는 해주세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그쵸. 것과 비슷한 의미거든요. 저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죠. 돼지는 살찌는 걸 두려워해야 하고 나무는
크는 걸 두려워해야 하고 사람은 이름 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실 돼지가 살찌면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죠. 그쵸, 나무가 너무 크면 베어질 일만 남은 베어지죠. 거죠. 예. 사람이 이름이 너무 크게 났는데 예. 겸손할 줄 모르고 기고만장하게 되면 네. 그다음부터는 지탄받을 일만 남게 되니까 사실 네. 요 말을 가슴에 잘 품고 2019년 보낸다면 정말 황금 돼지 같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선생님 저를 왜 째려보시면서 아니옵니다. 사랑을 가득 담아 레이저를 발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변은 고개를 숙이면서 저희 조충현의 럭키세븐 네. 굉장히 많이 전국에 다 알려줬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랐어 요딴 거 안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목이 쉬네요. 네.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근데 돼지를 키워드로 하는 재밌는 이야기 선생님 진짜 잘 들어봤습니다.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유, 재밌네요. 정분출님도 지명 이야기 참 재밌습니다. 그곳으로 여행 가면 아는 척하면서 얘기해줘야겠어요. 네. 요런 아는 척 있잖죠. 요런 척은. 그럼요. 알겠습니다. 배운 것은 밖으로 드러내야 빛이 나죠. 지금 밖에 누가 나오고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몰랐어. 아니 계신지 몰랐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오셨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업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아침을 유쾌하게 열어드립니다. 조충현의 럭키 세븐.